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곳 LA에서 에어비앤비 임대주택이나 아파트가 이 팬데믹 기간에 개수가 줄어들고 임대료는 올라서 수익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상 이렇게 수익성이 크게 높아진 것은 연중 무휴 임대 등 불법적인 방법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주택 소유주들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묶여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이 주택 모기지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사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기지 금리는 몇 퍼센트 정도일지 그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LA 지역에서는 에어비앤비 숙박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에어비앤비로 숙박을 돌리면서 지금만큼 수익이 좋았던 적은 없었다고 LA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대단한데요. 네, LA시에서는 불법 리스팅을 계속 단속하려 하고 있고 또 인권 단체들은 에어비앤비가 LA 주택 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점점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거를 떳떳하게 공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신문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그것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네.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들이 상당수에 달하기 아하, 때문입니다. 네. 데이터를 보면 수많은 주택들이 LA시에서 이 단기 임대를 운영하기 위해 요구하는 액티브 레지스트레이션이 유효한 등록 없이 운영되는 걸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으로 운영하는 호스트 가운데 몇몇은 시정부로부터 벌금을 물게 되거나 예. 심지어는 에어비앤비로부터 숙소를 폐쇄당할까 두려워서 신문에 익명으로 이야기를 전한다고 했는데요. 한 호스트는 3개 리스팅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주요 수입원이라고 전하면서 이걸로 드디어 괜찮을 돈을 벌며 이제 생활하고 있다며 리스팅 하나만으론 충분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어비앤비 등 이 단기 임대를 하는 호스트들의 평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나와 있나요? 네, 2020년부터 호스트들의 수익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기 임대 분석 회사 All the Room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평균 수익은 17,654달러였는데요. 이게 그 1년 전 2021년과 비교해 봤을 때 4,000달러 이상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는 올해에도 비슷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어비앤비 측은 지난해 LA 지역 호스트들이 총 수익을 얼마나 벌었는지 공개를 했는데 총 수익은 3억 7,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처럼 수익이 오른 이유가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요인들입니까? 네, 먼저 에어비앤비 하루 임대료가 지난 4년에 걸쳐 급등했다고 합니다. 예. 2019년엔 에어비앤비 하루 요금이 평균 152달러였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244달러가 됐습니다. 와우, 꽤 많이 올랐네요. 뛰었죠. 그리고 이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호텔과 임대 플랫폼 이 브루보 요금이 꾸준히 오르는 등 단기 임대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추세 속에 에어비앤비 요금도 같이 오른 것이라 하고요. 예. 또 다른 한 요인은 이제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건데요.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첫 몇 달 동안 이제 하락한 걸 빼면 에어비앤비의 어큐펜시 레이트, 이 숙박이 찬 비율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됐다고 합니다. 대체로 40% 이상이었다고 해요. 네. 반면 임대하겠다고 올라온 그 리스팅 수는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네. 2019년 8월 LA 지역의 에어비앤비 리스팅은 16,973건인데요. 지금은 7,360건입니다. 현재로서는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처럼 수익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더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부동산을 이렇게 에어비앤비 단기 숙박으로 전환할 것으로 인권 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에어비앤비 리스팅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대부분은 팬데믹에 의한 것이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LA시의 그 홈 쉐어링 오디넌스 주택 공유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2020년 이후 리스팅이 증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주택 공유 조례, 이건 LA 시민들이 1년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택. 이게 이제 주 거주지라고 해서 주 거주지에 대해서만 단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허용토록 제한하는 것이고요. 2019년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어비앤비에 집을 빌려주려고 하면은 365일 동안에 180일은 내가 집에서 살고 있고 나머지 날만 빌려주게 돼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 2019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는데 딱 그 후에 2020년부터 이제 리스팅이 증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LA시와 에어비앤비는 지난 수년 동안 이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하고요. 2020년엔 그런 불법 단기 임대 리스팅을 구분해내고 또 리스팅이 그렇게 올라왔다면 내릴 수 있게끔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도 런칭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는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LA시 도시개발국에 따르면 모든 주택 공유 사이트들의 단기 임대 주택 리스팅 수가 지난 4년 동안 70% 이상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2019년 11월 약 36,600개에서 올해 6월 10,0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허. 그래도 많이 남아있긴 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은 LA에서 조례를 위반한 단기 임대 숙소는 얼마나 되나요? LA 타임스는 이전 보도에서 네. 숙소 수천 곳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꼬집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LA 숙소 가운데 22%가 1년에 180일 이상 손님을 호스팅한다는 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이번에 헐리우드에서 투베드룸 아파트를 이제 에어비앤비 통해 렌트하는 한 호스트가 1년에 6개월만 렌트해줘서는 살아갈 여유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인터뷰 내용을 함께 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반의 수익을 잃게 된다는 설명이었고요. 또 다른 2명의 호스트들은 인터뷰를 하던 중에 그 자신의 숙소가 주 거주지이냐 그리고 등록 번호가 유효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은 8월 기준 LA시 도시개발국에 따르면 유효한 주택 공유 등록은 4,293건이었다 전했고요. 그런데 에어비앤비에 임대 가능한 숙소로 올라온 게 7,360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3,000곳 이상은 불법으로 운영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호스트들은 어떤 식으로 조례를 위반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텔 직원, 세입자들의 권리, 또 주택 옹호 단체가 포함된 연합, Better Neighborhood LA라고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 랜디 리닉 변호사 얘기를 실었는데요. 우선은 숙소 그 위치를 좀 애매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LA 경계. 그러니까 웨스트 헐리우드과 LA 그 경계에 딱 위치해 있어서 이 집은 LA 시 조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LA 시 안에 있는 거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는 거짓 등록 번호를 제공한다 합니다. 이 밖에 이미 만료된 번호를 계속 쓰는 경우도 있고 유효한 등록 번호 하나를 갖고서 여러 부동산들에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반면에요. 조례를 잘 지키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규정을 준수하는데 일이 꽤 많다고 호소합니다. 네. 매년 40쪽에 달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예. 또 각종 서류들을 이제 시정부 쪽에 보내야 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절차가 가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수익이 좋으니까요. 네. 플라야델 레이 지역에서 해변가 앞 럭셔리 숙소를 운영하는 프랭크 타이라는 한 남성은 여름 내내 예약이 꽉 차고 휴가철에는 숙박료가 2배로 늘어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그 시스템 구멍을 찾아내서 이용하진 않지만 이렇게 수익이 워낙 좋다 보니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뭘 안 하겠습니까?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 소유주들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발이 묶여 있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가량의 주택 소유주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입니다. 전체 51.9% 주택 소유주들은 이사를 가고 싶어 했지만 이 가운데 14%만이 원하는 시기에 이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대로 이사하지 못하는 거는 주택
주택 몰기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 82%가 이 기존의 낮은 주택 모기지 금리에 발이 묶인 것처럼 느낀다고 했습니다. 네. 2021년 1월 주택 모기지 이자율 3% 미만으로 바닥 찍고 나서 지금은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이제 7%대에 달했죠. 네. 이에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7%대 높은 이자율로 전환하기 힘들어서 주택 판매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집을 팔고 새로운 모기지 이자율로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한 달에 모기지 페이먼트로 들어가는 게 수백 달러 추가되는 상황이니까요. 결국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주택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택 모기지 금리가 어느 정도만 되면은 소유주들이 주택을 판매할 것인지 그런 또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진로우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 주택 모기지 금리가 5%만 되면 5%? 네, 주택을 판매할 의향이 거의 지금의 2배로 뛰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주택 바이어들은 어떨까? 이건 존 번스 리서치 앤 컨설팅 조사가 컨설팅에서 조사를 했는데 잠재적인 주택 바이어들 71%가 모기지 5.5%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택 판매자들, 주택 바이어들 이 점점을 찾는다면 주택 모기지 매직 금리는 5.5%라고 합니다. 네. 네. 5.5%가 지금 되려고 그러면은 2%가 내려가야 되는데 아유 앞으로도 뭐 시간이 한 2, 3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뭐 빠른 시간 내에 오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